새벽 5시 반. 저는 부엌에서 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잠이 깬 탓이었죠. 조용한 부엌에서 가스레인지 불꽃만이 파랗게 타오르고 있었는데 식탁 위 휴대폰이 깜빡거리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이른 시간에 연락을 했나 싶어 확인해 보니 며느리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어머니, 어제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한참을 멈춰 서 있었습니다. 주전자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소리만 작게 들렸을 뿐이에요. 며느리와 인연을 맺은 지 벌써 12년이 넘었지만 이렇게 진솔한 마음을 표현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평소 같았으면 네 어머니 수고 많으셨어요. 정도의 예의 바른 인사뿐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마저도 형식적이고 조심스러웠죠. 하지만 이 문자는 달랐어요. 마음이 편해졌다는 표현에서 그동안 며느리가 얼마나 조심스러워하며 지내왔는지가 고스란히 느껴졌거든요. 저는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가족 관계에 조금씩 찾아온 변화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이에요. 며느리의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아들이 저희 집에 더 자주 오고 손주들이 할머니를 더 따르게 된 이유가 무엇인죠? 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져온 걸까요? 제가 특별한 선물을 해준 것도 아니고 큰 돈을 쓴 것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덜 나섰고 덜 간섭했었거든요. 이상하게도 제가 한 발 물러설수록 며느리는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왔던 것 같아요.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한 줄의 문자를 다시 읽으며 생각했어요.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졌구나 하고 말입니다. 돌이켜보니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져 있었어요. 가장 눈에 띄는 건 며느리의 표정이었습니다. 예전엔 우리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어딘가 긴장한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인사할 때도 조심스럽게 제 기색을 살피며 말을 고르곤 했죠. 하지만 요즘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난주에도 아들과 손주들과 함께 왔는데 문 앞에서부터 아이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를 보자마자도 환하게 웃으며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표정에서 진짜 편안해졌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며느리가 먼저 제안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전엔 제가 뭘 하자고 해야 네 어머니 좋으세요 하고 따라왔는데 이제는 다르거든요. 어머니,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아이들과 공원에 산책 나가실래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제안을 해오는 거예요. 제 의견을 묻는 형태로 말이죠. 저는 그때마다 깜짝 놀랐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적극적이었나 싶어서요. 손주들의 변화는 더욱 확실했습니다. 예전엔 엄마 뒤에 숨어서 할머니를 어색해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제 품에 먼저 뛰어들어와요. 며칠 전에는 6살 손녀가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할머니, 엄마가 집에 오는 게 재밌어졌다고 했어요. 아이의 순수한 말이었지만 저에게는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그동안 며느리가 우리 집 오는 걸 부담스러워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재밌다고 하니 무엇이 바뀐 걸까요? 아들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집에 와도 일찍 가려는 기색을 보이며 어딘가 불편해했는데 요즘은 식사 후에도 한참 더 머물러 있어요. 설거지도 자연스럽게 도와주고 손주들과 놀아주는 시간도 늘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며느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 덕분에 집에 올 때마다 마음이 편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제가 뭘 특별히 한 게 있나 싶어서요. 오히려 예전보다 덜 챙겨주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족들은 모두 더 편해하고 있었어요. 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을 생각해 보니 몇 달 전 손주 지민이 생일날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날의 일들을 떠올려 보면 정말 많은 것을 배웠거든요. 그날은 손주 지민이의 8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일주일 전부터 준비해둔 계획이 있더라고요. 작은 케이크 하나 주문해서 가족끼리만 조용히 축하해 주자는 거였죠. 며느리가 베이커리 봉투에서 꺼낸 케이크를 보고 저는 살짝 당황했어요. 손바닥 2개 크기 정도의 초콜릿 케이크 하나뿐이었거든요. 예쁘긴 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생일상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생일이면 온 가족, 온 동네가 함께 했어요. 친척들도 모이고 이웃들도 와서 정말 성대하게 축하해 줬거든요. 그래야 아이 기억에도 남고 정말 특별한 날이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며느리에게 제안했어요. 고모네 삼촌네도 부르고 아래층 김할머니, 박할머니도 초대하자고요.
지민이가 평소 잘 따르는 이웃 어르신들도 계시잖아요. 다 같이 모여서 제대로 축하해주면 얼마나 좋겠냐고 했죠. 그런데 며느리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얼굴이 순간 굳어지더니 뭔가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 밝던 목소리도 조금 작아졌고요. 이번엔 저희가 간단히 준비할게요. 정중한 말투였지만 어딘가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저는 그때 이해가 안 됐어요. 손주를 위한 일인데 왜 이렇게 소극적일까 싶었거든요. 저는 며느리를 설득해 보려고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민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생일 축하받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고, 사진도 많이 찍어서 나중에 좋은 추억이 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음식 준비는 제가 다 할 테니까 걱정 말라고도 했죠. 하지만 며느리는 계속 망설였습니다. 겉으로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이 편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도 며느리가 손님 대접하는 게 번거로워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내가 다 준비할 테니까 부담 갖지 마라. 너는 지민이만 예쁘게 챙기면 돼. 이렇게 말했는데도 며느리 표정은 여전히 밝아지지 않았어요. 결국 며느리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그럼 그렇게 해요. 그 순간 저는 안도했어요. 며느리가 동의했으니까 문제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저녁부터 저는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장도 보고 손님용 그릇도 꺼내고 집안 대청소도 하고요.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더 어두워져만 갔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 순간부터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쌓이고 있었던 거죠. 저는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며느리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생일 파티 이후 한 달 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늘 그랬듯이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본격적인 음식 준비에 들어갔어요. 전도 부치고 각종 나물도 무치고 갈비찜과 잡채까지. 우리 집 명절상은 항상 풍성했거든요. 추석 당일 새벽 6시, 저는 이미 2시간째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7시쯤 며느리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들어왔는데 이미 식탁 위는 5가지 나물과 여러 종류의 전으로 가득했어요. 며느리가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벌써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저는 뿌듯한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우리 집 명절상은 늘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친척들이 와도 부족하지 않을 거라고 했죠. 그런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다른 의견을 내놓더라고요. 요즘은 간단하게 차려도 괜찮지 않겠냐고. 아이들도 어른들도 너무 많은 음식보다는 함께 있는 시간 자체를 더 소중히 여긴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이 의외였습니다. 명절이면 정성껏 준비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제 어머니께서도 그렇게 하셨고 저 역시 결혼한 이후 줄곧 그렇게 해왔거든요. 아니야, 정성이 들어가야 진짜 명절이지. 마음을 담아야 조상님들께도 예의고 가족들도 특별함을 느끼는 거야. 저는 며느리에게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대충 하면 그냥 평범한 하루와 뭐가 다르겠냐고, 이런 날일수록 전통을 지켜야 한다고 했죠. 며느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묵묵히 제 옆에서 일을 도왔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어색해진 건 확실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며느리의 모습이 변해갔어요. 당근을 썰 때도 그릇을 옮길 때도 평소보다 말수가 현저히 줄었거든요. 혹시 실수할까봐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었고요. 저는 그런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절 음식은 정말 손맛이 중요한데 너도 이제 우리 집 방식에 익숙해져야 해. 좋은 의미로 한 말이었어요. 며느리도 이제 우리 집 며느리답게 제대로 된 명절상을 차릴 줄 알아야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며느리는 여전히 작은 목소리로만 대답했어요. 그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힘없고 작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도 며느리가 아침 일찍부터 일하느라 피곤해서 그런 줄만 알았어요. 점심때 온 가족이 모였을 때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상다리가 휘어질 만큼 차려진 음식들을 보며 이게 바로 우리 집 명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만큼은 끝까지 환한 표정을 짓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설거지를 하면서도 며느리는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어요. 설마 제가 좋은 뜻으로 한 말을 며느리가 다르게 받아들였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추석이 지나고 며칠 후 저는 계속해서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며느리가 그 이후로 평소보다 연락을 뜸하게 했거든요. 보통 같았으면 명절 다음 주쯤에는 안부 인사라도 했을 텐데 조용했습니다. 아들에게 슬쩍 물어봐도 별일 없어요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하지만 제 마음엔 뭔가 계속 걸렸어요. 명절날 며느리의 굳은 표정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고민 끝에 저는 며느리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저녁 같이 먹자고,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냥 손주들 얼굴 보고 싶다고 했어요. 며느리는 평소처럼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서 예전 같은 자연스러움을 찾기 어려웠어요. 뭔가 한 겹의 벽을 사이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 유난히 조용했어요. 손주들만 평소처럼 제잘거릴 뿐 며느리는 꼭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아들도 분위기를 눈치채고 있는 듯 했고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할 때였어요. 며느리가 조용히 그릇을 씻고 있는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묻기는 어려워서 돌려서 물어봤어요. 요즘 많이 바쁘지? 좀 피곤해 보이는데. 며느리는 괜찮다고 했지만 목소리에 생기가 없었어요. 평소 며느리답지 않았거든요. 저는 더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기분 나쁘게 한 말이라도 있었나? 있으면 편하게 말해줘. 그제서야 며느리가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제가 좀 부담스러웠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역시 뭔가 잘못됐구나 싶었죠. 며느리가 더 말을 이어갔어요. 저는 간단하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머니께서는 늘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부족한 며느리인 것 같아서 무겁더라고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눈가도 조금 붉어지는 것 같았고요. 저는 그때야 깨달았어요. 제가 좋은 뜻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며 했던 말들이 며느리에게는 전혀 다르게 들렸구나 하고요. 그리고는 며느리가 정말 중요한 말을 했어요. 저한테 정말 필요한 건 도움보다는 그냥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저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며느리를 위해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고 더 나은 방법을 알려주는 게 도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정작 며느리가 원한 건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을 되새겨보니 제가 얼마나 일방적이었는지 알겠더라고요. 며느리의 생각은 묻지도 않고 제 경험과 제 방식만이 옳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고 보니 며느리가 정말 편애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그런 때는 언제였을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지난 일들을 차근차근 되짚어봤어요. 며느리가 언제 가장 편해 보였는지, 언제 가장 화난 표정을 지었는지 생각해보니 정말 의외의 순간들이 기억나더라고요. 첫 번째로 떠오른 건 석 달 전 일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손주들 가을 옷을 사러 간다고 했을 때였어요. 저는 평소 같았으면 이런 브랜드가 좋더라, 아이들은 이런 색깔이 어울려 하면서 이것저것 세세하게 조언했을 텐데 그날은 다른 말이 나왔어요. 내가 제일 잘 알잖아. 마음대로 예쁜 걸로 골라봐.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확 밝아지는 걸 봤거든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그리고는 정말 신이 나서 아이들과 쇼핑을 다녀왔죠. 돌아와서도 한참 동안 즐거워했고요. 두 번째 기억도 선명했어요. 2달 전쯤 며느리가 새로운 나물 반찬을 해왔을 때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건 이렇게 무치면 더 맛있는데 소금을 좀 더 넣어봐 하고 제 방식을 알려줬을 텐데 그날은 그냥 맛있게 먹으면서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만든 거야? 정말 맛있다. 며느리가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자기 요리법을 자세히 설명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에 또 만들어 오겠다고 하면서 정말 뿌듯해했어요. 세 번째는 한 달 전 일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들 교육 문제로 고민을 털어놨을 때였어요. 학원을 보내야 하는지 집에서 봐줘야 하는지 갈등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평소 같았으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는 게 좋다 하고 즉석에서 해답을 주려고 했을 텐데 그날은 왜 그랬는지 그냥 들어주기만 했어요. 정말 고민이 많겠다. 엄마 마음이 얼마나 복잡할까. 그 한마디에 며느리가 눈시울을 붉히더라고요. 그리고는 속에 있던 이야기를 다 털어놨어요. 얼마나 시원해했는지 나중에는 스스로 답을 찾겠다고 하면서 고마워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떠올려 보니 명확한 패턴이 보였습니다. 제가 답을 주려고 하지 않을 때, 지시하지 않을 때, 그냥 며느리의 선택을 믿고 인정해 줄 때마다 며느리는 한결 편해했던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지난주였어요. 며느리가 손주들과 주말에 작은 여행을 가고 싶다고 했을 때였죠. 어디로 갈지, 언제 출발할지, 뭘 챙겨야 할지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잘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즐겁게 다녀와.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지는 걸 봤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자유로운 웃음이었거든요. 그리고는 정말 즐겁게 여행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원했던 건 제가 모든 걸 다 해주는 것도 정답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며느리를 믿어주고 며느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는 것이었던 거죠. 제가 좋은 시어머니라고 생각하면서 했던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며느리를 위축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며느리를 도우려고 했던 마음이 오히려 며느리를 숨막히게 만들고 있었다니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며느리와 지내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가 바로 지금의 변화였던 거죠. 그 깨달음 이후로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5가지를 배웠거든요. 이걸 실천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집 분위기가 정말 180도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는 진심으로 듣기였어요. 며느리가 뭔가 이야기할 때 조언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끝까지 귀 기울여 듣는 거였죠. 지난주에도 며느리가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그럴 때는 이렇게 해봐 하고 바로 해결책부터 제시했을 텐데 이번에는 그냥 들어줬어요. 며느리가 한참 이야기하고 나니 스스로 답을 찾더라고요. 저는 아무 조언도 하지 않았는데 며느리는 훨씬 시원해했습니다. 필요한 건 해답이 아니라 공감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거리두기였어요. 며느리 가족이 따로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는 자연스럽게 인정해 주는 거였죠. 예전엔 명절이나 주말마다 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르게 봅니다. 며칠 전에도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이번 주말은 저희끼리 집에서 쉬려고 해요. 예전 같았으면 서운해했을 텐데 이번엔 기분 좋게 알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정말 고마워하면서 다음 주에는 꼭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억지로 오라고 할 때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찾아와요. 세 번째는 함께 웃기였어요. 무거운 이야기나 훈계 대신에 웃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였죠. 어제도 며느리가 요리를 조금 태웠다고 미안해하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주의해서 해야지 했을 텐데 이번엔 바르게 반응했어요. 괜찮아. 나도 신혼 때 밥솥을 새까맣게 태운 적 있어. 그때 너희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이렇게 웃으면서 옛날 이야기를 해주니까 며느리도 따라웃더라고요. 그리고는 자기도 비슷한 실수담을 털어놓으면서 훨씬 편한 분위기가 됐어요. 네 번째는 배우는 자세였어요. 제가 모르는 것은 며느리에게 먼저 물어보는 거였죠. 스마트폰 사용법도 요즘 육아 방법도 며느리가 저보다 더 잘 알거든요. 지난달에는 며느리에게 인터넷 쇼핑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며느리가 정말 신나게 하나하나 알려주더라고요. 제가 학생이 되고 며느리가 선생님이 되니까 관계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며느리도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았고요. 5번째는 독립성 존중이었어요. 아들 부부를 하나의 완전한 가정으로 인정해 주는 거였죠. 아들은 이제 제 아들이기도 하지만 며느리의 남편이기도 하거든요. 며느리가 아들과 상의해서 결정한 일들은 존중해 주기로 했어요. 얼마 전에도 아들 부부가 전세 계약 때문에 이사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왜 굳이 그런 곳으로 하면서 이것저것 간섭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잘 생각해서 정한 거겠지. 좋은 곳으로 가거라. 이렇게 말해주니까 며느리가 정말 감동받더라고요. 그리고는 새 동네에 맛있는 식당이 있으니까 나중에 같이 가자고 하면서 오히려 더 가까워지려고 했어요. 이 5가지를 실천하면서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덜 나설수록 며느리는 더 많은 것을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간섭하지 않을수록 며느리는 더 자주 연락하고 더 자주 찾아와요. 결국 며느리가 원하는 건 값비싼 선물도 완벽한 시어머니도 아니었어요. 그냥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는 것, 그게 전부였던 거죠. 그렇게 몇 달이 흘러 다시 새벽 시간이 되었고 저는 또다시 부엌에서 그 소중한 문자 메시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어요. 어머니, 어제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이 한 줄에 지난 몇 달간의 모든 변화와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달라지니까 며느리도 달라졌고 우리 가족 전체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날 아침에도 평소와 다른 풍경이 펼쳐졌어요. 7시쯤 아들이 자연스럽게 설거지를 하고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아들은 집에 올 때마다 당연하다는 듯이 집안일을 도와줘요. 며느리가 편해하니까 아들도 편해진 거죠. 8시에는 손주들이 할머니 방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예전에는 엄마 눈치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인사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정말 자유롭게 할머니와 시간을 보냅니다. 집안 분위기가 편해지니까 아이들도 마음껏 웃고 떠들 수 있는 거더라고요. 9시쯤에는 며느리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오랜만에 듣는 소리였습니다. 며느리가 우리 집에서 콧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게 저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었거든요. 점심쯤에 며느리가 또 다른 문자를 보내왔어요. 어머니, 이제야 이 집이 정말 제 집 같아요. 이 문자를 보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1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며느리는 우리 집을 남의 집으로 느꼈던 거구나 싶어서요. 제가 아무리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고 애써도 정작 며느리는 이 집에서 편하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며느리가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고 자신만의 방식을 존중받을 수 있고 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비로소 우리 집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는 며느리가 이런 말도 했어요. 어머니, 요즘 정말 집에 오는 게 즐거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를 위한다고 생각했던 제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며느리를 힘들게 했다는 것. 진짜 며느리를 위하는 길은 며느리를 믿어주고 존중해주는 것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이제 저희 집은 정말 달라졌어요. 며느리는 자연스럽게 웃고 아들은 편안해하고 손주들은 자유롭게 뛰어다닙니다. 저도 훨씬 편해졌어요. 모든 걸 제가 챙겨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니까 오히려 며느리와의 관계가 더 깊어졌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며느리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주고 있는지 말이에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며느리가 진짜 좋아하는 시어머니는 모든 걸 다 해주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며느리의 마음에 귀 기울여주는 시어머니라는 거요. 여러분은 오늘 며느리의 어떤 목소리를 들어주셨나요? 혹시 여러분만의 경험이나 깨달음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 더 따뜻한 가족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